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중 등록. 자, 개업 공인중개사 하나의 시군구에 중개사무소 한 개만 둘 수가 있고요. 다른 시군구 등에 중개사무소 둘 수가 없다라고 할까. 아까 이제 어려웠던 것이 휴업 중인 기업 공인중개사,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이런 것들을 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보니까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A군에서 개설 등록, 당연히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된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C군에서 개설 등록을 했을 때 당연히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같은 동네일 뿐만 아니라 옆 동네, 하여튼 두 군데에서 사장님 하시게 되면 이중 등록 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기업 공인중개사 가백에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을에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 소속은 없다. 금지가 되게 된다. 개공이든 소공이든 중개보조원이든 투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소속 금지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자, 나중에 우리가 3년 3천을 따로 묶어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해 이런 식으로 해서 3년 3천을 외우게 되는데 그 안 가도 모르면 다 어떻다? 1년 1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벌칙은 나중에 겁나 간단해.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해. 한 번만 더.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해. 이게 뭔데? 모르지. 개개, 직상증투, 시단, 방해. 일단 공식 외우고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게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1번 옳고 기억번, 니은번, 디귿번, 리을번 전부가 다 어떻다? 옳게 구성을 하고 있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삼켜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 한 행위는 당연히 없다. 금지가 되게 된다. 자, 근데 디귿번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이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고용신고를 통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두는 것은 어떻다?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기업령 두 가지면 어떻다? 금지된 행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개공이 되면요 이중 등록 금지가 되고요 이중 소속도 금지가 됩니다. 그 외 소공이라든가 혹은 중개보조원 이런 사람들도 이중 소속 등은 당연히 금지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특히 휴업 중인 기업 공인중개사 이거 던져놓으면 함정에 빠져. 뭐든 간에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은 금지가 되게 된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그래서 자격증,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데서 뭔 얘기냐면 자, 전국적으로 자격증이 됐든 등록증이 됐든 어떻다? 양식이 동일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수수료 요것만 달라지죠. 수수료는 어떻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얘기, 자격증에 응시한다. 그럼 원칙적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개설 등록 신청한다.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그 외 재교부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수수료 내야 된다. 그것만 조례고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소위 이걸 우리 시행규칙이라 부르고 전국적으로 양식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등록증은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교부하게 된다. 이걸 다리 표현하면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그래서 아까 국토부장은 교부한다, 광역시장 교부한다 이렇게 틀리게 내왔던 바가 있습니다. 자,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이 함정을 파놨어요. 이게 좀 어려웠던 질문. 지금 자격증은 누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기 때문에 각각 재교부 신청도 누구한테?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등록관청에게 하도록 한다 해서 나름 난이도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등록증을 교본 관청. 자, 그 사실을 협회. 자, 다시 키워드 뭐야? 통보라고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교취 정신에서 등록증의 교부,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나서 지금 나왔던 게 각종 신고 수리했을 때 바로 교취정신 관련해서 덧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자, 드물게 나오죠?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해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재교부 신청 등에 있어서 오른편.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증, 등록증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격증 대여 행위 끄트머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미 한번 나왔던 지문이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라고 해서 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의 명함에다 부동산 뉴스 그리고 대표라고 직함을 기재했다. 이런 것은 소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따라서 금지가 되고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자, 3번 좀 기네요. 자, 4번부터 가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했을 때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어때요? 자,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걸 또 이제 옳게 구성을 해놓은 사례 3번부터 다시 가볼까요?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경영에 관여케 하고 이익을 배분했다 할지라도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등록증 대여 행위가 아니다 해서 오른편 판례에 나왔던 거 거의 안 나온 지문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4번을 지금 틀리게 뽑았고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야. 우리가요, 이 자격증을 대여하게 되면 부다다 정정정징이라고 해서 자격증을 대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등록증 대하면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가 되는 건 별개 문제로 최소한 뭐는 아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다. 아직 우리가 행정처분 다 공부 안 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 지문. 나머지 지문만 가지고 볼까요? 자격증 대여라고 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뉴스 대표님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다.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1년 1천 1년 1천 나와 있죠? 한번 가겠습니다. 1년 1천 이렇게 갑니다. 개개 자, 그 다음에 직상 증투 그 다음에 시단방의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개개 직상 증투 시단방의 이게 3년 3천 사유 뒤에서 나중에 사연은 볼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개개 직상 증투 시단방의 3년 3천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1년 1천에서 이 문제는 나름 어렵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바로 4번 그 정도고요. 넘어가서 자, 지금 이제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앞에 소리 교취 정신 이런 식으로 갔었죠. 개공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해서 제일 처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행위 바로 개설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등록증의 교부 있겠죠. 그 다음에 가게로 영원히 문 닫게 하는 거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고요.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못하게 만든 것을 바로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각종 신고 등을 받은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등록증의 교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나와 있죠.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답은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재교부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실체적인 변동이 없거든. 개업 공인중개사 관련해서요. 등록증이 화재가 발생을 했다든가 해서 다시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게 된다. 그건 굳이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협회한테 통보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 처음에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 등록증 교부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그리고 그 중개사무소 운영 관련한 각종 신고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바로 교취정신, 바로 통보 대상이 되게 된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가 있어 보겠습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28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못 풉니다. 그냥 찍어서 맞추는 문제지 이렇게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분사무소 설치 이유 이렇게 돼 있는데 의미 없는 거. 분사무소 뭐하러 설치해? 돈 벌려고 이렇게 쓸 텐데 하나 많은 얘기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논의 핵심 이슈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맥락 자체가 주된 사무소, 즉 본사와 관련한 내용, 이슈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앞에서 분사무소의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외워서 푸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찍어서 푸는 문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문제. 요즘에 이제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이야. 그냥 무조건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분사무소 보셨고 자 중개사무소 설치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습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 설치하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중개사무소를 확보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 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구조로 분사무소의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다른 법인인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 등이 가능하다. 나중에 있어 이슈가 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이 있죠.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개공은 중개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게 나중에 손해배상 파트에서 출제 이슈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옳고 3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할 때 포인트 분사무소 소지지. 틀렸죠? 항상 이전 신고든 휴업 신고든 폐업 신고든 분사무소에 관련된 모든 얘기는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몰라요? 나중에 임의적 등록 취소해야 할 때 생략하고 넘어갈 주제. 그때도 언제도 안 배워. 이거는 다 외울 수 없어요. 5번 기업 공인중개사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도 옳은 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4번 5번까지 가면 안 돼. 분사무소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뭐라고 그러세요? 주된 사무소. 모든 신고니 뭐니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디로? 바로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 관청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 다음 문제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공인중개사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지역농협이 있었죠? 자, 지역농협에 있어서는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된다라는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2번 질문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주된 사무소 포인트 되죠?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받게 되면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되고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수수료 얘기할 때 재교부할 때 등록증의 재교부, 신고 필증의 재교부, 그리고 자격증의 재교부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기업번은 일단은 보니까 틀리게.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니까 기업번 나가리 하게 됩니다. 자, 니은번 맞나요? 니은번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을번은 겁나 어려워. 전혀 법에 없는 말이야. 죽음의 레이스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답을 잘 찾아가셔야 된다고. 박스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리을까지 가는 순간 이 시험 문제는 작살나 버립니다. 왜? 천전 듣도으로부터 이상한 말이 나와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야. 법에 없는 말을 써놨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를 가실 때는 몇 개 외운 그걸 가지고 공식처럼 대입해 가는 방식에서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은 제거하도록 하고 해야자. 그죠? 기억은 제거하면 지금 3번하고 4번 두 개 남잖아요. 그래서 니은 들어가야 되는 니은은 옳은 표현, 니은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두 개 가지고 어떻게 가는 거야? 답 3번 바로 찍고 넘어가는 거지 굳이 읽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리을번까지 가버리면 이건 완전 시험 말립니다. 나중에는 이 박스 이은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지문은 이제 순서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이 내용 하나에 몰입해서 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은 옳고 기억 빼고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한 개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옳은 표현. 2번 개업공인중개사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옳은 표현. 3번 질문이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 둘 수 없다. 옳은 표현. 4번 질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뭘 이상한 문제를 뽑았네 해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실은 4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요. 1번, 2번, 3번, 5번 그냥 무난한 지문 깔아놓고 4번을 틀리게 뽑아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관할이 문제가 되는 게 저거예요. 부치 6조 2항에 따른 개공. 그 사람만 그 시도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고요. 나머지 법인인 개공이 됐든 개인인 개공이 됐든 어느 쪽이든 중개 대상물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에 중개사무소를 둔 사람이 서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서 지금 제주도에 있는 땅도 사고 팔 수가 있다. 중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답은 4번 이래 보셨고 넘어가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으로 공인중개법률사무소 사용할 수 없죠. 두 가지죠.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둘 중에 하나의 용어만 사용을 해야 된다. 2번 질문은요.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와 같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공이 아니라면 유사 명칭 사용은 금지가 되게 된다. 3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했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 일단 틀렸고요. 나중에 과태료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이거 1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이건 고치면 안 돼. 과태료 나중에 묶어서 가셔야 돼. 아까 우리가 3년 3천이라고 해서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해 미리 외웠었고요. 나중에 과태료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틀렸고 해서 4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자, 분사무소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광고물에 표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의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요? 5개 광고물의 키워드 성명. 자, 책임자의 성명에서 이의 문제는 분사무소만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자, 법인에 추된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건 이슈가 안 되고 분사무소에 있어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요걸 답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에 철거를 명했음에도 이를 철거하지 않을 때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해서 24에 19번 문제 답은 4번. 그 다음 가서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3년 만에 냈네요. 자,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해서 둘 중에 하나 사용할 의무가 있다. 2번 기업 공인중개사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반드시 간판을 만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간판을 설치하게 되면 성명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성명. 5개 광고물은 그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성명이라고 하는 거. 성명을 어떻다 표기를 해야 된다.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3번 틀리게 뽑았죠? 그러면 이 두 문제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24회 때는 뭐라고 했어? 옳은 것을 고르셔.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뽑아냈고 27회 문제 구성할 때는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해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회 문제를 본 출제는 27회 때 이렇게 변형해서 아까는 옳은 것을 고르셔야 했으니까 이번엔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성명 대신에 연락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아닌 사람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없다. 뒤에서 보시겠고 그 다음에 4번 빼먹었구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을 했을 때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해서요. 자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개공이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3년 3천 시리즈 3년 3천이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해 개개 직상 증토 시단 방해 일단 이렇게 가셨고요. 이거는 모르겠어. 이게 자, 유보. 2번 개공이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했을 때 철거를 명할 수 있다가 돼야 되죠. 법에 위반되면 어떻다? 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해서 2번 틀렸고요. 3번 질문. 법인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이미 공부했던 주제죠. 바로 법인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이라고 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28회 때 지금 대표대 성명 이렇게 트릭을 쓰고 있고요. 문제 지문들 나열하는 걸 보셔야 돼.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아까 27회 때 나왔던 질문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그 안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자 이제 이게 답이 몇 번으로 표시가 됐네? 2번, 3번, 4번 확실히 틀렸는데 저도 헷갈리네요. 1번인가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요거를 1번을 지금 답으로 구성했나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요거 간판 잘못 쓰면 1년 1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 직상증토 시단 방위가 아니면 다 어떻다? 1년 1천. 이게 좀 이따 이제 하나 삑사리 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고요. 자, 그래서 이 개설 등록 취소 사유도 이거 나중에 사회거의결 다성량 정정 등 이렇게 외워가는데 이건 사실 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쉽게 건져낼 수 있고요. 자, 다시 합성합시다. 딱 한 번 삑사리가 나와요. 자, 개개 직상증토 시단 방위가 아니면 다 어떻다? 1년 1천. 요거 하나 나중에 딱 하나 이상한 거 나와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 광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기 사무소의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2번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자 법령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아이고 이것도 징글징글하게 내내서 성명 표기해야 되죠. 분사무소에서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답이 되나?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이분 언제야? 되게 장수하시는 분이죠. 이분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요걸 옳게 원래 이제 그 개공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둘 중에 하나인데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등록관청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5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뒤에서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표시 광고할 때 대표자의 성명을 표시를 해야 된다. 요건 뒤에서 공부할 주제.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중개사무소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른편 뭐 임대차도 가능하죠. 그래서 가설 건축만 아니면 면적제는 없었고요. 그냥 사무소 확보하면 된다라고 했었고 2번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분사무소,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최대 1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자 2번 질문을 틀리게 구성했고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오른편. 4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지역 농협의 분사무소를 얘기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 자, 그 다음 주제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등 틀린 것을 해서 1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출제 이슈 같은데요.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 주된 사무소 소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증 첨부하는 게 아니죠.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등록증이 교부가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하게 되면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됩니다.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소위 어디에서 바로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첨부를 할 것.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지체 없이 이전 전후 소지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오른편인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고 이런 식이야. 자, 지금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여기 의정부에 분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것을 천안으로 분사무소를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디다가 서초구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서초구에서는 이전 전과 후 의정부와 그 다음에 천안에다가 시군구에다가 이 내용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바로 4번 지문의 의미.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어떻다? 그 행정처분을 행하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출제 이슈. 그래서 일단은 이전 신고가 됐든 뭐가 됐든 분사무소 나올 때 항상 경계하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면 분사무소 나올 때 너무너무 집중을 해 주셔야 돼.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자,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맞고요. 2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그저 기억할 게 분사무소는 경기야. 함정 밝기만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휴업 폐업 신고 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때 협회 통보한다. 다시 해볼까요? 교취정실에서 등록증 교부했을 때, 취소 처분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했을 때, 각종 신고를 받은 때 다음 달 10일까지 다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러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포인트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하게 된다 해서 행정처분은 누구한테? 이전 후 등록관청. 자,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해서 개설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전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업무 정지 기간 중이 아닌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도 그 중개사무소 확보할 수 있다 해서 답은요 2번. 그 다음 주제예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에서 쉽게 뽑아냈죠. 그래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2번 질문이요. 1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후 등록관청,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는 등록증이 없다 첨부가 돼야 된다. 분사무소는 어떻다고요?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되고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필증 첨부해서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전 전후 분사무소 소재 관할 등록관청에 그 내용을 통보를 해야 된다. 이 정도 해서 보셨고, 그 다음에 휴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휴업의 기본 정의 원칙적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휴업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리고 시험 문제 답을 뽑았던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자,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후 3개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고요. 나머지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미리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1번 오름표요. 이렇게 답을 뽑아요. 그래서 얘가 제일 특이한 구조다 보니까 답을 뽑는 구조. 얘 나오면 답이 돼요. 2번 휴업은 원칙적으로 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안중에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로 흘러가는 질문이야. 휴업기간 변경 신고, 전자문서형 방법을 할 수 있죠. 재개 신고도 다 자, 등록증을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제출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문서형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 등록증 이미 내버렸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나중에 공부하십니다. 이건 100만 원 이하인데 나중에 공부하실 주제. 해서 이 문제 답은 1번. 그 다음 주제예요. 이전 신고 관련해서 휴업 신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개공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등록관청에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전 신고만 10일 가지고 나머지 이 파트에서는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전 신고 봐봐. 이전 신고 봐봐. 이게 어떻게 해? 거꾸로 봐봐. 10일 나 써 있잖아. 재미없었으면 사과할게요. 그래서 이전 신고 10 써 있잖아. 10일 이내에 이렇게 한다고. 없어 보이긴 한데 방법이 없어요.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고 나머지 뭐라고요? 미리 신고 해서 그 정도고. 자, 그 다음에 2번 점은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옳은 표현. 세 번째, 등록관청에 휴업 신고를 할 때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이게 3장 빠지는 거죠. 간판 철거에서 뭐는 빠진다. 휴업 신고, 간판 철거 빠지게 된다. 얼마나 뻘쭘하겠어. 3달, 4달 딱 쉬려고 휴업 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간판이 없어졌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이전 신고, 그다음 폐업 신고는 간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휴업 신고는 어떻다? 간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기억번 맞고 니은번 맞나요? 그래서 두 개를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 정도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휴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바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어떻게?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일단 기억번은 맞죠? 기억번은 맞죠? 이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잘 안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틀린 걸 고르셔야잖아. 그럼 기억번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2개 제거하게 됩니다. 퍼즐 조각 맞추듯이 문제 풀어가셔야 됩니다. 몇 개 외운 지식을 활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자, 휴업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오른편에서 니은 들어가야 되죠? 니은 들어가야 되죠? 답 4번이네? 아니다. 지금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틀린 거죠? 틀린 거. 지금 깜짝 대박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일단 자, 틀린 걸 고르시면 기억하고 니은은 제거를 해야 되죠? 해서 기억하고 니은. 그럼 디귿은 분사무소 틀리게 뽑았네요. 당연히 이것만 따로 이전할 신고할 수 있고 이것만 휴업 신고할 수 있고 분사무소별로 어떻다 폐업 신고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옳은 자, 틀린 것 이렇게 가겠고 휴업 신고는 자, 휴업 종료 전에 해서 안 되죠. 미리 해야 됩니다. 어려운 주제예요. 아까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고요. 나머지는 어떻다
미리 신고한다.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 디귿, 리을 두 개가 틀렸고요.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할 이유 없죠? 등록증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내버렸어. 변경이나 재개 신고는 어떻다? 등록증을 첨부할 것이 없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했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2개월 휴업할 때 이건 휴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오른편. 2번. 자, 6개월 취약 이를 때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오른편. 이런 건 다 답 안 돼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 전자문서행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맞죠? 변경신고, 재계획신고는 다 전자문서행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1개월 내에 사무소 간판 철거 어렵습니다. 자,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간판 철거는 뭐라고요? 지체 없이. 자, 간판 철거는 뭐라고요? 지체 없이. 한 달 동안 간판 있으면 웃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걸 틀리게 뽑아냈고요. 5번, 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판 철거 뭐라고요? 지체 없이. 그리고 간판 철거 안 하는 게 뭐라고요? 휴업 신고는 다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가나요? 이제 이 주제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자, 재개하고자 할 때는 일주일 내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어려워요. 따로 외우셔야 됩니다. 미리 신고하는 게 지금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자,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어떻다 미리 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하셔야 돼. 이전 신고를 제역은 다 뭐라고요? 미리 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일 때 미리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해서 휴업할 때 질병 등에 있어서는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해서 답 안 되고 휴업기간 중에는 기업공인중개사 다른 소속 개공의 소공이 될 수 있다. 틀렸죠? 이게 이중소속. 잊어버리면 툭 치고 나와요. 그래서 휴업기간 중에 있든 없든 간에 자, 이 사람들은 어떻다? 이중소속은 허용되지 않는다. 걸리면 1년 1천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지문 이거 오직 공부 다 안 했는데 뒤에 고려해야 된다.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주제입니다. 자, 1년간은 승계되고요. 3년 1년 초과면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다. 이거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드립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의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자, 어려운 질문 나와 있다. 부동산 중개업의 휴업신고서의 서식에는 그 종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별은 법인, 공인중개사, 부직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전혀 모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편인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2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폐업 기간을 그 다음에 휴업 신고서를 작성할 때 휴업 기간을 기재한다 해서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 폐업 기간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폐업의 기간이 어디 있어? 폐업하면 문 닫는 얘기인데 그래서 진짜 까다롭게 나왔던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3번 자, 개설 등록 후 3개월 초과했을 때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미리 어떻다?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휴업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를 하게 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그 다음에 폐업 사실을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어떻다?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자, 취약의 경우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실은 그래도 3번, 4번, 5번은 조금 많이 본 지문들. 그래서 1번, 2번이 이상한 지문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은 1번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이상한 놈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내. 찍는 족족 다 틀린 기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찍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찍어도 어서 많이 본 놈을 찍는다. 이렇게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 까다롭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지금 이제 미리 신고해야 된다. 자, 미리 신고. 다시 가볼까요? 휴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다시 가볼까요? 휴업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다시요. 휴업 신고,
변경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제외하고는 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뭐 7일 이내 신고한다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중개사법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기업 공인중개사가 설치된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다시 폐업 신고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 필요 없죠. 휴업 신고 빠집니다. 항상 함정이에요.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휴업 신고 간판 철거하면 법나 뻘쭘해진다고 몇 달 쉬고 왔는데 간판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 이게 함정이야. 아까 미리 신고하고 간판 철거 지체 없이 하고 이게 두 개가 짬뽕이 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 들어가면 문 닫아야 되니까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신고했을 때도 당연히 다 간판 철거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기억, 그 다음에 티귿,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갑니다.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어려운 거 있었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자 한다. 응시한다.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신청한다. 그리고 또 하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나머지 재교부 신청 이런 것들이 뭐야?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수수료는 뭐라고 써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보니까 재교부 신청,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까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그런데 어려웠던 게 이것다고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따로 이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을 하게 되면 그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사례. 니은번을 제외하고는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에서 기업 대금리를 옳게 대상이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가서요. 자, 보니까 각종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요. 기업 공인중개사 고용하면 고용신고 업무 개시전까지 해야 되고요. 고용이 종료가 되게 되면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럼 등록관청에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게 된다. 바로 고용 종료 신고라는 주제가 있고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적에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해서 틀렸죠? 해서 수수료는 뭐라고요? 자,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수수료는 뭐라고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찌됐든 이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외우고 들어가실 것.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 등에 통보한다. 아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등이 포함된다.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류를 다 보내줘야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이 뭘 한다?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그 주제와 연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사유를 명시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첫 번째, 새롭게 시작하죠? 개설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지금 재교부 신청이 3개가 있었죠?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 3가지가 다 바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여기서는 이제 조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수수료 납부 대상이라고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거고요. 넘어가서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맞죠? 개설 등록 신청 맞습니다. 또 휴업 신고 나와 있다. 아까랑 나왔던 거 아니고요. 자,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그리고 자격증의 교부 신청은 아닙니다. 해서 자격증,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 해서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해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있었고요. 개설 등록 신청,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 총 3가지가 뭐가 된다? 바로 수수료. 자, 응시할 때 수수료 내는 거지 자격증을 받을 때 수수료 내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함정팠던 그런 케이스. 해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좀 길어졌는데. 네? 하나 빠졌어요. 문제 하나 빠져. 자료 하나 주실래요?
네, 한번 줘보실래요? 문제를. 제가 지금. 자, 문제 중간에 한 문제 빠져있는 것만 문제 가지고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26회 27번 문제, 우리 자료는 43번 문제로 되어 있네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해서 1번 등록관청 끄트머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단 틀렸고요. 나중에 교육할 때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2번 기업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바로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다시 자, 간판 철거는 뭐야? 지체 없이 이전 신고하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3번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내에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사람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거 틀렸네요. 해서 최근 1년 이내 중개업에 투입됐으면 어떻다? 실무 교육을 요하지 않는다. 4번 지문은 버리시는 겁니다.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중개보조원 끄트머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다. 틀렸고요. 표시 광고의 주체는 나중에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교육이랑 같이 연계된 문제고요. 답은 3번. 그래서 개설 등록 신청할 때도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 신고를 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최근 1년 이내에 중개업에 종사했으면 어떻다? 자, 이런 교육들 자 생략할 수 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있습니다.